사람들은 5,000년 동안 금을 돈으로서 쓰여왔고, 사실 지금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의 최고층에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무려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의 거의 20%가 넘는 금을 실물로 직접 국가들이 중앙은행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이화폐는 태생부터 가치가 떨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화폐가 얼마나 발행되었는지를 100년치 데이터를 보면 내내 오르기만 해요. 뭐든지 세상에 양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이런 상황, 화폐가 신뢰를 잃는 상황일 때 가장 빛나는 자산이 금입니다. 금은 안전자산이 맞아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안전자산이랑은 좀 달라요. 안전자산은 보통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변동성이 적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위기 때 오른다. 금은 한번 오를 때 적게는 9배에서 많게는 26배까지 상승했어요. 지난 100년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 전 데이터로 가면은 막 조 단위로 상승해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 1조 배 상승을 했고요. 로마 시대 때 가면은 몇천 배, 몇만 배 상승했던 역사는 진짜 많거든요. 금값은 위기가 오면 떨어져요. 왜 우리는 그동안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불렀을까? 좀 다른 개념이에요. 금값이 정해지는 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거래소가 런던에 하나 있고 뉴욕에 있어요. 그래서 런던 금시장과 뉴욕 상품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각 투자자들과 트레이더들이 이제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하면서 이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는 가격, 그게 뭐 지금은 우리가 흔히 뭐 금 가격 하면 트로이 온스당 뭐 3,000불이다 하는 그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뉴욕 상품거래소와 런던 금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플러스 환율까지 곱해야 우리나라 금 가격이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은방 갔을 때 뭐 금값이 얼마예요? 해서 뭐 30만 원이요, 뭐 50만 원이요, 6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국제 금시세 곱하기 환율, 거기에 이제 뭐 각각 뭐 업체의 마진이나 유통비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된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가장 본질적으로 간다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런 거겠죠. 매수자가 많으면 값이 올라가는 거고, 매도자가 많으면 값이 내려가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경제 상황이라던가 그런 것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가장 많이 받는 건 제가 이번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실질금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금은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으로서 쓰였어요. 금 자체가 돈이어서 이걸로 거래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나 이거 금 집에 많이 있는데 이거 들고 있어봐야 보관도 불편하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까 할 때, 이제 누군가가 그랬어요. 이 금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이자를 줄게 라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보통 종이화폐가 탄생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 금 자체도 돈인데 우리가 흔히 돈이라고 알고 있는 이 화폐도 있잖아요. 뭐 원화나 달러 같은 거,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은행에 넣어주면 그래도 1년에 이자를 뭐 4% 정도 준대요. 근데 이걸 금을 사두면 그냥 금은 그대로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냥 금값도 요즘에 뭐 변반찮은 것 같고 굳이 금 살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은행에 넣어두려고 할 거예요. 근데 언제 사람들이 금을 찾냐면, 내가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4% 받았는데 물가가 10%가 올랐네? 그러면은 짜장면 가격은 10,000원에서 11,000원이 되는데 내 돈 10,000원은 10,000원에서 1,400원밖에 안 된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600원만큼 손해를 본 거를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이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졌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놔도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거기서 도망을 가요. 예금도 안 하고 현금도 안 갖고 있으려고 해요. 다들 실물을 찾아 떠납니다. 뭐 그래서 사재기 현상, 막 마트에서 사재기 현상 같은 것도 이런 시기에 보통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은 원자재들을 미리 사놓으려고 해요. 막 석유나 그런 이제 귀금속들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놓으려고 하고, 이제 투자기관이나 중앙은행들은 뭐 원유를 사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이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시기에는 금뿐만 아니라 실물 자산들이 다 같이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가장 빛나는, 왜냐면 뭐 원유나 이런 것들은 보관도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금은 그냥 5,000년이 지나든 5만 년이 지나든 그 자체로 뭐 썩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빛나는 자산이 또 이런 시기의 금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금 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값이 싼 나라에서 금을 사오는 거 사올 수 있어요. 예, FTA 협정을 맺은 국가들끼리는 이제 관세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금을 수입하거나 수출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금값이 싼 데는 보통 그런 국가는 우리나라랑 FTA 협정이 안 맺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이중계층 시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좀 불법적인 금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합법적인 금 시장이 있는데 이렇게 양분화된 시장에서는 그 양분화된 금값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홍콩이라고 쳤을 때 홍콩의 이중계층 금 시장 이제 여기서 불법 금 시장의 금이 유독 싸다라고 하면 그걸 싸게 금을 사서 우리나라로 갖고 오기만 하면은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 1kg당 뭐 100만 원씩 남는다라고 하면은 10kg만 가져오면 1000만 원이잖아요. 이 바다 한 번 건너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고 그거 사람 10명만 쓰면 1억을 버니까 이제 이런 거에서 뭔가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결국에 금이라는 거는 국가마다 수요와 공급이 조금씩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국가는 워낙 그 인도의 힌두교 신 중에 그 부와 풍요를 뜻하는 신이 있거든요.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의 상징이 또 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축제 기간 때는 금의 수요가 폭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히 금을 찾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이 각 국가마다 다르니까 그 국가마다 금값의 프리미엄이나 아니면 할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수출을 하면 좋지만 FTA 협정이 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끼리는 이제 그런 관세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때 보통 밀수를 많이 해오고 밀수가 많이 나간다. 우리나라도 사실 밀수 많아요. 뭐 뉴스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뭐 밀수 엄청나게 막 관리한다. 뭐 거기 관세청에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요런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금은 안전자산이 맞아요. 근데 일반인이 생각하는 안전자산이랑은 좀 달라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안전자산은 보통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말 그대로 변동성이 적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위기 때 오른다. 이거거든요. 근데 금은 전체 자산으로 따지면 다른 자산군들 중에 일일 변동성은 가장 낮은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가격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냐?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금값 한 번 오를 때 뭐 적게는 9배에서 많게는 26배까지 상승했어요. 지난 100년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 전 데이터로 가면은 막 조 단위로 상승해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 1조 배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가면은 막 몇천 배, 막 몇만 배 상승했던 역사는 진짜 많거든요. 금값이 이런 걸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안전자산이 맞냐 하면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안전자산은 아니다. 알 수 있고 두 번째 위기 때 오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 가격이 한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하락했어요. 그 다음에 1929년 대공황 때는 금값이 근본이제라는 그것 때문에 금값이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그때 만약에 금값이 고정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었더라면 금값이 떨어졌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거든요. 즉 금값은 위기가 오면 떨어져요. 근데 변동성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위기 때 오르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그동안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불렀을까? 그거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안전자산과 좀 다른 개념이에요. 금은 제가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5000년 동안 금을 돈으로서 쓰여왔고 사실 지금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의 최고층에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무려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의 거의 20%가 넘는 금을 실물로 직접 국가들이 중앙은행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금이라는 자산은 아직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금이라는 게 보관도 불편하지 이거 뭐 잃어버릴까봐 도난의 위험도 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이화폐를 많이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종이화폐의 문제는 뭐냐면 종이화폐는 태생부터 가치가 떨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종이화폐는 계속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 계속 늘어나요. 우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통화량 그러니까 화폐가 얼마나 발행되었는지를 보면 줄어드는 게 거의 이제 100년치 데이터를 보면 거의 줄지 않고 내내 오르기만 해요. 그러면 뭐든지 세상에 양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정말 미친 듯이 발행된 화폐의 양은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결국에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률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가 보통 한 30년에 한 번, 40년에 한 번 터지다 보니까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잊고 사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 화폐가 신뢰를 잇는 상황일 때 가장 빛나는 자산이 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금을 그 자체로 돈으로서 썼고 이걸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다 보니까 화폐가 조금만 많아져도 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물가가 막 치솟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위기하면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 하면 금이니까 위기는 금이다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불렀던 건데 정확히 말하면 위기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물가가 상승하는 위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베네수엘라나 뭐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 보면은 물가 상승률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인플레이션이요. 물가가 상승하는 위기가 있고 물가가 하락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건 뭐 IMF부터 시작해서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게 다 디플레이션이요.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경제위기를 겪었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위기가 온다 해서 나 금 샀는데 왜 금값이 떨어지지? 이런 아이러니를 그래서 겪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음 위기를 맞게 될 거를 보면 사실은 이미 우리는 한번 높은 인플레이션을 맛봤어요. 거의 9%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을 맛봤고 여기서 이제 다음 위기가 올 때 또 똑같은 화폐 발행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를 겪을 리스크가 많이 높아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GDP 나우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4%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30%에서 40%로 상향을 했거든요. 이렇게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 금 가격이 이것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데 금 가격이 더 무섭게 오르는 이유는 다음 위기는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을 바라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금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이클, 금은 한번 오를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고 그 기간 동안 대략 한 10배 정도 오른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정확히 금값이 얼마까지 오를까를 계산하는 공식도 있긴 있거든요. 이제 2400년 동안 금 가격의 폭등 사이클을 다 분석해보면 나오는 건데 금이 그 자체로 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돈 대신 쓰고 있는 이 화폐가 발행된 양만큼 금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이게 역사 2400년 동안 매번 반복되거든요. 미국이 발행한 화폐량이 한 5200조 정도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진 않는데 아무튼 미국이 발행한 그 본원 통화의 양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 8133톤 이거를 나눠보면 금 가격이 온스당 21,000달러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70년대도 그만큼 올랐고 그 다음에 1930년대도 그만큼 올랐고 1970년대도 그만큼 올랐어요. 그리고 2020년대도 당연히 그만큼 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러 가격으로 따지면 트로이 온스당 21,000불 그 다음 원화 가격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그때 만약에 환율 문제가 크게 터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그 사이 어딘가에 이제 위치해 있을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